스테이시 아브라함스가 2022년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 재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브라함스는 지난해 대선 당시 조 바이든 후보의 런닝메이트까지 거론됐던 인물로 2018년 조지아 주지사 선거 당시 미국 선거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주지사 선거에서 브라이언 캠프 현 주지사와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테이시 아브라함스는 이날 영상을 통해 공식 출마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스테이시 아브라함스는 조지아주에서 기회와 성공이 거주지나 배경, 권력 접근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아브라함스의 이번 출마 선언에 대해 권력을 위한 끝없는 캠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스의 이번 출마 선언으로 내년 조지아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주지사 선거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민주당원들은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 없습니다. 반면 캠프 주지사는 여전히 통과해야 할 공화당 경선이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측근인 데이비 퍼듀 전 연방 상원의원이 출마해 경선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3일부터 16일 자정까지 2주간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10일간 자가격리 조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으며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의무 자가격리를 결정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서를 이전에 받았더라도 12월 3일 이후로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새 변이 오미크론의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백신 접종자 중 무증상자는 PCR 음성 확인증을 제출하더라도 입국 후 1일차 보건소에서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10일간 자가격리가 끝나더라도 추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한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인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음성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무증상자와 동일하게 10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지만 양성을 받은 경우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 중 집계가족 장례에 참석하는 등 조건에 부합하면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은 최대 7일까지 격리 면제가 가능하며 7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되는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격리가 필요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목요일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24시간 이전에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오미크론 새 변이가 확산세에 비해 치명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력은 다른 변이보다 월등해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새 변이가 전 세계에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망 사례는 보고된 게 없습니다. 보고된 감염자 대부분이 가벼운 증상이나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새 변이가 다른 변이에 비해 전파력은 월등히 뛰어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새로운 변이가 걱정할 부분인 것은 인정하지만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파력은 결국 치명률과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무조건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은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과 태용호 국회의원이 북미주 자유수호연합이 마련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애틀랜타를 방문합니다. 북미주 자유수호연합 김일홍 회장을 비롯한 지역 위원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밝혔습니다. 김일홍 회장은 북미주 자유수호연합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먼저 저희 북미주 자유민주주의 수호연합은 미국의 전현직 회장님들과 우리 지역 리더들 한 70여 분이 이렇게 만든 그런 지금 단체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은 대한민국이 그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또 굳건한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우리가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 회장은 오는 11일 대회 개최 배경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행사를 우리가 좀 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우리 한국이 정말 정치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5년을 보낸 것 같아요. 이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유명무실해졌고 국가가 가져야 할 정체성마저 많은 부분에서 좀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를 위해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과 태용호 의원, 그리고 배정호 박사와 김영근 세계 한인 네트워크 회장이 강사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연합회 최병일 회장은 일각에서 단체장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지적하는 경우를 알고 있다면서 해외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잘 되고 국격을 높이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주 자유수호연합 권기호 애틀랜타 지회장은 본인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소개하며 해외에 있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것은 더 간절하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북미주 자유수호연합대회는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오는 11일 오후 5시 한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전시회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컨템포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 소식을 배준경 PD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조지아텍 인근에 위치한 애틀랜타 컨템포러리에서 다수 작가의 개인전을 진행 중입니다. 애틀랜타 컨템포러리는 내년 1월 9일까지 회화부터 조형에 이르는 다양한 미술 기법을 전공하는 작가들의 전시를 각각의 특색에 맞게 꾸며 전시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3번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사진전은 루시엔다 분헨의 작품들로 이루어졌으며 그녀는 애틀랜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진가로 애틀랜타 컨템포러리의 전신이었던 넥서스의 창립 멤버로 알려졌습니다. 2번 갤러리에서는 아드리엔 앨리스 타버의 전시가, 슈트 스페이스에서는 윌라이 멘데즈 파에즈의 조형 작품들이, 그리고 실버 스페이스에서는 예히미 캠브론의 설치 미술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Good afternoon. Welcome to Atlanta Contemporary. My name is Veronica Kesnick, and I am the executive director. Currently on view in this gallery is the work of Lucinda Bunnan, who actually was one of the co-founders back in 1973 of Nexus. In the smaller gallery, we have Adrienne Elise Tarver, an up-and-coming emerging artist who is exceptional. In all of the project spaces throughout, we feature and highlight local artists from Atlanta and the Southeast region. The exhibitions are on view until January 9th, 2022. We're free admission every day, so come and visit. 애틀랜타 컨템포러리는 입장료가 무료이며 월요일 휴무를 제외하고 매일 정오부터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한인 관련 사고 소식입니다. 차량용 배터리 업체인 한국앤컴퍼니 ES의 미국 현지법인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위치한 공장에서 한인 직원 한 명이 조업 중 사망했습니다. 한국앤컴퍼니 ES 아메리카는 1일 클락스빌 나우에 보낸 서한에서 공장 장비를 점검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직원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유족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경찰 영사는 현지 경찰과 협조해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의 유족이 하루빨리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발 3일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24시간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국제 여행객에게 적용됩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2월 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962만 9,877명, 누적 사망자는 80만 5,56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1만 4,28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263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8만 7,554명, 누적 사망자는 25,7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6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0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4,601명, 누적 사망자는 1,429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0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3,881명, 누적 사망자는 1,68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3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3월 중순까지 연기했습니다. 현재 버스, 기차, 그리고 항공기 탑승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새 변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자 미국도 방역 조치를 다시 조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는 지난 8월 이미 한 차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1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존 오소프 연방상원 의원이 한국전쟁 이산가족 재결합법 S2688을 발의했습니다. S2688의 주요 골자는 미주 한인들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결합시키는 절차를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오소프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한인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이나 기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오소프 의원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월마트에서 6년 전 녹슨 못을 밟고 파상풍으로 결국 다리를 절단한 여성이 월마트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월마트는 피해 여성 에이프릴 존스에게 무려 $1,000만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존스는 지난 2015년 월마트에서 쇼핑하던 도중 발에 통증을 느꼈고 나무바닥에서 튀어나온 못을 밟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통증이 점점 심해져 응급실에 갔지만 며칠 뒤 의사로부터 발가락 하나를 잘라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발가락이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존스의 변호사는 이번에 받게 되는 배상금은 존스의 과거와 미래 치료 비용에 사용될 것이며 휠체어 사용에 용이하도록 집을 개조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